청와대에 등장한 청원 내용이 충격적인데 함께 보시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대가 하반신이 마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을 했는데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이상 증세에 입원 중인 사촌 동생의 백신 부작용 보상 체계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사촌 동생이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고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의 기저질환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청원자의 주장에 따르면 백신 접종 당일 밤부터 10여 차례 구토와 발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니까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다. 병원과 해결하라. 라고 안내를 했다는 주장.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피해 조사와 인과성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정원 대변인. 이 청원의 청원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기저질환이 없었던 건강한 동생이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은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왔다. 정부가 보상해준다는 말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그 절차를 밟아서 백신과 이 지금 있는 증상과의 인과성을 찾아야 되는 건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모두 백신에 대해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백신을 맞아야 될지. 그리고 지금 접종을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부작용 관련해서 국민들 일각에서 걱정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질병청이 저런 식으로 답을 할 게 아니라 우선 선제적으로 먼저 더 오히려 더 이 환자 측에서 걱정하는 것보다 더 먼저 인과관계 확인해보고 이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해야지 나몰라라식으로 저렇게 나가는 거는 정말 답답한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은 이 건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건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청와대가 이 국민들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도 맞을 수 있다라는 답변까지 할 정도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 저렇게 질병청에서 답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참에라도 사실은 일부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백신 맞아야 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도 아무 문제 없고 그다음에 맞는 게 우리 전체 우리 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는데 좋은 일이라는 사인을 주는 퍼포먼스를 좀 누군가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이제 이 청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여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청원자의 주장처럼 정말로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은 선택인데 우리가 도움 줄 게 없다라고 정말로 매정하게 말했는지 여부도 조금은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오늘 한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자 질병청은 언론 기자에게 피해 조사를 하겠고 인과성도 검토할 거다라고 청원자에게 했다라는 말과는 다른 입장을 냈다는 점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하반신이 마비됐다라는 이 청원 글 때문에 인과성 조사가 반드시 좀 선행돼야 할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은 앞서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맞으면 피해를 그냥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청원자는 바로 대통령의 이 부분, 개인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을까 하는 우려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던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자, 청원 내용의 이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좀 파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재차 드리고요. 그 가운데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키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65세 이상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제 우리가 백신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선택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뭐 다양한 백신을 다른 나라처럼 더 다양하게 접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인 것을 따졌을 때 아스트라제네카의 양이 상당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 이 청원자를 좀 억울해서 이제 청원을 올렸잖아요. 뭐 법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백신에는 부작용이 불가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임상시험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의약품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급하게 빨리 이걸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임상시험 같은 것들이 좀 적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부작용의 위험성은 사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 정부가 만약에 부작용이 나오면 웬만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다 배상을 갖다 해주겠다. 이런 그 선언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 국민들이 예컨대 제가 맞아도 저한테 부작용이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부작용이 와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최대한 이걸 갖다가 처리를 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그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맞아야 집단적 면역력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수현 대변인 청원 글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고 지금 주요 맞습니다. 요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선 그런 하반신 마비가 온 환자분의 쾌유를 진심으로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연관성, 뭐 또 사실일지 아닐지 여부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단 지금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요. 이 백신에 대한 불안이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일부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어떤 정부를 믿고 정말 우리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거, 뭐 대통령이 일단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추는 걸로 오늘 이제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가 약간 부족했다는 것이 다 해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우리 정부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뭐 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보고, 지난번 독감 백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불안감이 커져서 1,000만 명이 예년보다 독감 백신을 접종을 안 했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백신에 대한 안전성,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한 확신, 정부 책임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